현지 시각 4일 스코페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군사작전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했고, 이후 우리는 현재 이란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 생각에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해협을 개방하고 이 분쟁을 좀 더 정상적 국면으로 이끌어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경우 이란이 어떤 식으로든 통행료를 부과하게 되는지와 관련해 확답을 피하면서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날 취재진을 만나 이란과 오만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협상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 비핵화에 관한 장기적 협상과 별개로 더 많은 선박이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미국이 관여 중인 오만과 이란 사이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현지 시각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 현재 대화하고 있다며 이란이 합의문에 서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참수 전에 이란에게 모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대규모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건 평범한 수준의 대규모 공격이었다며 그들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공습을 재개하겠다는 압박으로 보입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 지도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이중적이라며 그들은 회담을 요청했고 일각에서는 구걸했다고 말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또 그들은 늘 하던 허풍을 늘어놓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들이 강력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은 이미 미 해군과 미국의 강철 장벽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며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이란에 들어가지 못하며 합의나 전면 항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무것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각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합의를 이뤘다며 핵 합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이 중단을 요청하면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들은 협상이 성사될 것으로 생각해 공격 중단을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의 군사적 위력과 힘을 갖추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이 합의의 기본 틀이 마련됐다며 공격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에너지 시설과 핵 관련 시설을 겨냥한 공격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내 발전소와 정유시설 등 에너지 기반 시설 타격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약 2주간의 집중 공습 계획도 검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이 결렬된 뒤 이란과 연계된 무장 세력들이 곳곳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거나 기존 전투를 재개했고, 이에 따라 중동 국가들이 전쟁에 더욱 깊이 개입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중부사령부는 X에 미 동부 시간 29일 오후 10시 중부사령부 전력이 전날 미군을 향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 시도에 대응해 이란을 향한 대규모 공습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며 지난 23일 공습 이후 6일 만에 공습을 재개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29일엔 이집트 카이로 북부 수에즈 우나 인근에 있는 지중해 다미에타 항구에서 미국 소유 LNG 저장선 등 선박 2척이 드론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격 배후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이집트 정부는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며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가 수에즈 운하까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기습 공격 직후 두들겨 팰 것이라고 경고하며 중동 전쟁이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군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 소속 바락 라비드 기자는 이날 SNS에 미군이 이란에서 공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미 당국자가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가 사실로 확인되면 미군의 이란 공습은 지난 23일 이후 6일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며 지난 24일 추가 공습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후 양측의 군사적 충돌은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날 이란 혁명수비대가 요르단 주둔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됐습니다. 미군은 해당 미사일을 모두 요격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미군은 이란의 요르단 공격 직후 사우디아라비아군과 함께 이라크 동부의 친이란 무장 세력을 대규모 공습했으나 이란에 대한 직접적 보복 공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사실상 공습을 재개함에 따라 미국과 이란이 다시 한번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욕설을 사용하며 우리는 두들겨 팰 것이라고 고강도 응징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이란은 얻어맞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겨냥해 이란이 기습 공격을 벌인 데에 대해 고강도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중동 지역 친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추가 공습도 시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겨냥한 미군의 공습에 동참함에 따라 중동 지역의 긴장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서 미 중부사령부는 X에 사우디군과 함께 7월 28일 미군과 사우디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도록 지시한 이란 계열 테러리스트들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국방부도 성명을 통해 자국 석유시설 공격과 연계된 이라크 내 친이란 군사 조직을 상대로 미국과 함께 제한적이고 표적화된 타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연합체인 인민동원군은 공습 직후 성명을 통해 최소 20명의 대원이 목숨을 잃었고 32명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또 이란이 파견한 혁명수비대 군사고문도 4명에서 6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미 중부사령부는 미 동부 시간 오늘 오후 5시 45분이란 혁명수비대가 중동에 주둔한 미군을 기습 공격하려는 시도로 이란에서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이 발사한 모든 미사일은 성공적으로 요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계속해서 경계를 유지하며 높은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중동 주둔 미군을 직접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긴장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군은 구체적인 요격 장소와 동원된 방공체계, 미사일 발사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추가 보복에 나설 경우 미군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이어지며 양측의 군사적 충돌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와 미 해군 함정의 경계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란의 추가 공격 여부에 따라 양측의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나와서 핵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그게 우리 논의의 전부라며 그들은 핵무기를 절대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고 그들은 그걸 안다면서 그리고 우리는 아주 좋은 대화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지금 아주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면서 이란은 합의를 안 하면 내가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며 교량들은 말 그대로 1시간도 안 돼 없어질 것이라면서 교량 대부분 주요 교량이 2시간 안에 모두 사라질 것이고 발전소들도 하루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하는 걸 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며 건설이 제일 힘든 게 발전소이고 건설에 제일 오래 걸리는 게 교량이라며 이란에 최후 통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핵시설이 위치한 피객스산에 대해선 나는 피객스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안다며 우리는 그들의 핵시설을 제거했다면서 합의가 안 되면 피객스산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송유관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야히야 사리 후티 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 연안의 얀부항으로 원유를 운송하는 다수의 민감한 목표물을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번 공격이 사우디 드론의 예멘 영공 침범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이라크 내 친일한 민병대도 사우디를 향해 드론 공격을 감행하며 중동 전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는 이라크에서 발사돼 동부주와 수도 리야드의 석유시설로 향하던 드론들을 방공망으로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외무부는 이라크 정부의 자국 영토가 공격의 발판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일 후티 반군은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한 데 이어 25일에는 사우디 정유시설을 공격했고 송유관까지 공격했습니다. 사우디는 예멘 호데이다 항구의 후티 군사시설을 공습하며 보복에 나선 상태입니다. 현지 시각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란과 매우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우 강력한 군사행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에 얼마나 더 시간을 할애할지에 대해 시간이 많지 않다며 빨리 진행되거나 아예 안 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 24일이란 공습 중단을 지시한 것은 중재국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하는 모든 사람이 공격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이 이 같은 요청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선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이란을 상대로 13일 연속 공습을 이어가다 지난 24일부터 중단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 협상 재개를 놓고 오만 등 중재국을 통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이 공습을 중단한다면 자신들도 공격을 멈출 것이라고 이란의 한 고위 관리가 소식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 동안 이어온 이란 본토 타격을 24일부터 보류했습니다. 앞서 11일 미군은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 공격을 재개하자 이란 군사시설과 핵심 인프라 시설들을 표적 삼아 대규모 공습에 나섰습니다. 댄 케인 미국 합동참모의장과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24일 백악관 안보회의에서 이란과 전면전에 들어갈 경우 발생할 위험성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인 의장은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등 방공망 자산이 급속히 고갈되고 있다며 아군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래드 쿠퍼 미국 중부사령관 역시 이미 설정한 주요 폭격 목표물 가운데 80%를 타격해 작전 효율성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더 이상 공습은 무의미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군사행동을 재개하겠다고 시사해 무기 재고가 확보되면 멈췄던 공습이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지 시각 23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군이 최근 일주일 동안 미국 내 기지에 있던 특수작전 부대를 중동으로 이동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동 곳곳에 전투기 편대를 전진 배치하고 미국과 영국 기지의 장거리 폭격기도 작전 확대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중동에서 전투 중 다친 미군이 주로 이송되는 독일 란트슈툴 지역 의료센터에는 최근 의료진 150명 이상이 추가로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이란의 교량이나 발전소를 폭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핵농축용 원심분리기를 지하에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피객스산을 공격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동에는 이미 미군 수만 명이 주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미 해군은 항공모함 전단 2개와 구축함 11척을 포함한 함정 17척, 해병대 원정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